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라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된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 정도가 아니라 협박과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음이 곽 전 사령관의 육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탄핵안을 각하해야 할 정도의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안을 각하하고 지규현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즉각 직무에 복귀시켜야 마땅할 그 정도 사안인 것 같습니다. TV조선이 엄청난 특종을 했습니다. TV조선이 계엄 직후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문제의 끌어내라 라는 발언을 하기 전날 누군가로부터 내란죄로 엮어서 처벌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내란 음모 공작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몰이의 핵심 단서가 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끌어내라는 발언, 두 가지가 핵심 단서였는데 두 가지 단서가 모두 공작이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말로 내란이고 쿠데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두 가지 내란 음모에 모두 관여한 사람이 박선원인데, 박선원은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과거 국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간첩 혐의까지 받아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홍장원과 곽종근 두 사람 주변에서 벌어진 이 같은 내란 음모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또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저녁 7시 40분경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토로했는데 TV조선이 그 전화통화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점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5일 밤이었습니다. 4일 새벽에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그 다음날 저녁이었던 것이죠.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했던 시간은 김병주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문할 내용을 불러주고 내일 찾아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내려와서 유튜브 인터뷰를 하자, 이런 말을 전달했던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이 현역 군인일 때 참모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곽 전 사령관이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답지 못하게 결국은 협박에 굴복했다는 점이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곽 전 사령관 말처럼 애들, 그러니까 부하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그렇게 끌려갈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냈지만 결국은 곽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됐으니 아마 지금쯤 크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인과의 통화 내역까지 밝혀졌으니 곽 전 사령관과 가족들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서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기 직전까지 사전회의를 하면서 김병주 쪽에서 전달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했던 이튿날인 6일 오전 김병주와 박선원이 특전사령부를 찾아왔고 김병주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유튜브에 출연해서 문제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전날 전화통화로 불러줬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선원이 옆에 있다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조용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자 김병주가 국회의원들을요 그렇게 답변을 수정해 주니 곽종근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곽종근의 최초 진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김병주는 당시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치 곽 전 사령관과 사전에 전혀 연락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항의 방문하고 많이 혼을 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사령관님이 순순히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것으로 보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김병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군인 출신이라면서 그것도 사성장군, 장군 대장 출신이면서 한때 부하였던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저렇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일까요?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이라서 민주당에 들어갔는 것일까요? 어쨌든 간에 사전에 질문 요지를 불러줘서 준비시켰던 인터뷰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까지 교정해줬고 인터뷰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드디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작됐던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은 회유당한 적이 없고 요원에서 의원으로 정은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들어봐도 요원이었습니다. 요원이었는데 박선원이 의원으로 정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 인터뷰 준비 과정과 군검찰 자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김현대 707 특임단장은 국회에서 진술 변형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대 707 특임단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내란특위의 정인으로 출석해서 곽 전 사령관이 군검찰에 쓴 자수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본회의장 끌어내라 이런 단어는 한마디도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탄핵 정국의 지금 핵심 증언입니다. 결국 그런 증언을 하기 전날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곽 전 사령관을 회유 협박한 사람이 바로 내란 음모를 벌였고 실제로 내란을 획책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녹취록을 TV조선에 전달한 지인은 곽 전 사령관과는 군에서 만나 20여 년간 친분을 이어온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화 제보가 곽 전 사령관에게 해가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을 도와주고 싶어서 제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유까지 받게 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의 당시 심정을 알리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인에게 나는 가진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러니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정을 알면서 협박을 했었다면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고등학교 동기와 후배들을 통해서 변호사들을 알아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지인과의 통화를 한 닷새 뒤 국회에 출석했던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으로부터 삼성그룹 부회장 전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부승찬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선임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임료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변호사 조력을 통한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했었는데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 본다면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은 꽤 솔깃한 제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는 곽 전 사령관을 유튜브로 인터뷰하기 전에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또 공군소령 출신인 부성찬 역시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느니 해놓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가 역시 들통이 났습니다. 부성찬 이놈은 또 더 심한 것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전화번호만 줄 것 같으면 누가 소개를 못 해주겠습니까? 성사되도록 도와줘야 진짜 도와주는 것이죠. 현재 곽 전 사령관의 사건에 대한 변호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변호인이 함께 돕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에 이용만 당하고 지금 버림받고 있는 셈인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곽 전 사령관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음이 육성으로 확인된 만큼
양심 선언을 요구한 범인이 누구인지도 이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이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사안은 워낙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곽 전 사령관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